광복회장 김원웅입니다. 어제 오후 8시 TV조선은 거의 1시간에 걸쳐서 갈라진 광복회라는 지하의 탐사 보도를 했습니다. 2년 전에 광복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묘지의 친인사 안장을 금지하는 법, 친일 찬양 금지법 등 친일 청산 공약을 내세우고 경쟁자인 이종찬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꺾고 당선되었습니다. 친일파들은 해방 후에 다시 미국의 불부터 권력을 잡고 독립운동가들은 해방 후에 오히려 일제시대에 못지않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려 고문, 투어, 심지어 학살을 당했습니다. 광복회원들이 친일 청산을 하겠다는 저에게 압도적 표를 몰아준 것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통한을 풀어달라는 열망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최근 광복회 요청에 호응한 역사의식을 추천한 의원들이 활동이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회관법 개정안, 친일 찬양을 금지하는 역사 왜곡 처벌법안이 발의되었고 명명백백한 친일과 표절이 근거가 있는 안익태 애국가 교체운동도 교육부에서 세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일단체 청산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의 과제가 광복회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하여 절대 다수의 광복회원들은 광복회의 존재감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8,300여 명의 광복회원 중 20-30명의 회원이 광복회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기, 폭력, 비리 등으로 징계나 면징을 당한 사람, 지난 2년 전 친일 청산을 반대하는 이종찬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던 사람도 있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이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는 단체 카톡방에는 극단적인 태극기 부대 의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농현, 문죄안, 박원순, 좌파 좀비 이런 일배식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친일로 몰아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 영부인, 자녀들을 거명하며 3대째 친일 가문이라고 비난하고 해방 후 친일파 3,800명 중 서울, 경기에 600명, 경상도에 200명이 있는 데 반하여 호남에는 2,039명으로 제일 많다고, 호남은 빨갱이도 제일 많고 친일파도 제일 많다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광복회원도 있습니다. 심지어 호남 출신을 홍오라는 일베식 표현으로 비하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중앙일보 홍석춘 사장을 공산주의자와 결탁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역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많은 광복회원들이 이런 글을 게재하는
국회의원에 반박하여 집단으로 나가 새로운 카톡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은 이런 사람들을 취재하여 어제 보도했습니다. TV조선은 박일철 전 회장 당시에 광복현 임원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들은 이물관 행진곡이 북한 여론하면서 부르면 안 된다는 광고를 조선일보에 냈던 사람들입니다. TV조선은 이들이 태극기 부대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은폐한 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장난 부각시켰습니다. 백번 김구 선생은 나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남은 단독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이승만의 길부터 공군참모총장을 지냈고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국회를 해산하고 만든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참여했고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회의원, 장관, 대사 등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 김구이 후광으로 주택공사 사장을 지냈고 뇌물수수로 교도소를 다녀왔습니다. 2년 전 광복회장 선거 당시 그는 이종찬 후보의 최측근이었습니다. TV조선은 어제 보도에서 그의 주장을 의미있게 다뤘습니다. 김구 선생이 작성한 친일 앞잡이 263명의 살생부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도 있습니다. 이런 백번의 손자가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하여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경찰을 동원하여 반민특위를 해체시킬 때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해체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친일 청산이 국민 분열시킨다는 친일 반민족 세력의 주장은 이승만의 주장과 투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탄압과 가난으로 허덕일 때 할아버지를 팔아 호위호시가 되니 이젠 토착 외구들과 한 몸이 되어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제 때에도 선대에는 독립운동을 했으나 자식은 변절하여 일제 앞잡이가 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선대에는 독립운동을 했으나 토착 외구와 한몸이 되어 친일을 비호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수서 남아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TV조선은 어제 저희 정치행보에 대해서 마치 제가 눈앞의 이해에 따라 변신을 여러 번 해온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공화당 사무직원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제가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이끄는 3당이 통합하여 민자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저는 40대 초의 같은 또래인 재정부 동지, 이철 동지, 유인태 동지, 노무현 동지, 이부영 동지들과 민자당 합류를 거부하고 통합민당을 창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합민당을 창당한 이철, 이부영, 노무현 동지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공화당 사무직원으로 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제 이름을 걸고 정치를 하는 동안 저는 단재 신초 백범 김구의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가 조선일보와 맞선 이 자리에 선 것도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국회에서 외교정책,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노무현 정부 당시 지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을 만날 때 일본이 독일처럼 진정으로 과거를 사과하면 한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일본 정치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일 합방은 조선인의 행복. 이런 사설을 쓴 조선일보. 일본 천황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성하겠다고 하며 충성이라는 말도 모자라 극성하겠다는 말까지 만들어 열정적으로 충성한 조선일보. 윤봉길 의사의 일거를 흉악한 자라고 말하며 그 배후에 빨갱이가 있다고 하는 기사를 쓴 조선일보. 이 조선일보, 이것이 한국 국민이 가장 많이 애독하는 신문이 아니냐. 일본에게 과거 청산하자는 한국 국민의 뜻이 진심이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일본에게 과거 청산을 요구할 도덕적 자격이 없습니다. 일제시 조선일보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대척점에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민족주의자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친일파의 최상봉에 있었습니다. 그런 조선일보, TV조선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이 모인 광복회에 취재를 할 자격이 있나요? 조선일보의 취재를 통해 우리 광복회는 최근에 이렇게 공식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민족을 배반하는 데 대하여 민족 앞에 무릎 꿇고 통절한 반성과 사고를 한다면 우리는 조선일보의 취재에 응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국고로 몰수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국회의원으로 입법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으로 개명한 그 당시 한나라당 이 법 제정을 반대하고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는 법무부에 친일 재산 조사를 위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 기구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때 국고로 귀속된 재산으로 아주 가난한 독립유공자 후손 19,000여 명에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매달 약 4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앞으로 3년이라면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하여 광복회와 법무부가 힘을 모아 공시지가 520억 원, 시가로는 약 3천억 원의 친일 재산을 찾아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시킨 지 11년 만의 실적입니다. 이 공로를 인정하여 추미애 장관에게 상을 준 것입니다. 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만 상을 주느냐고요? 저는 당을 보고 상을 주는 겁니다. 친일재산 국고 환수에 반대한 정치인들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친일을 위하는 역사 교과서를 잘하는 세대에게 가르치한다는 그런 정치인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의 어느 의원이 있습니다. 그는 친일 청산법에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 광복회는 그 의원에 대해서 역사의식이 결여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파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일제기부터 독립군 투벌에 앞장섰던 자가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나라는 아닙니다. 또한 친일 청산으로 민족 종기를 바로 세운 것이 광복회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정부위에서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는 김은흥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주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우리 광복회는 중앙선거관리에 질의를 했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친일 청산 상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고 그 답변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때 그가요 투표에 반영하게끔 할 때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럽 어디에도 나치 청산 주장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나치 찬양은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TV조선은 저희 친일 청산 주장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허접한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왜 김은흥 주기에 이렇게 머리를 싸매릴까요? 지난 100년 동안 민족 배반의 대가로 형성한 그 엄청난 부, 권력, 그리고 친일이 탄탄한 혼내들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빨갱이 잡는 국가보안법은 일제 때 독립운동가 잡는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민족시인 윤동주, 단재 신처 선생님도 치안유지법으로 투옥되어 복사하셨습니다. 백범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가 경찰서에서 너 왜 백범을 죽였냐고 물으네. 공산당을 타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당시에 친일 반민족 세력이 저에게 빨갱이라고 비난할 때 저는 빨갱이가 아니다라고 해명하게 급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조선일보로부터 빨갱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쫙 펴집니다. 친일 민족 반역 친일 세력으로부터 빨갱이라니 친북 좌파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 내가 윤동주, 신태호, 백범, 김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광복회가 회원 8,300명 중 20-30년 극소수이긴 하지만 분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회원은 우리 광복회가 아니면 누가 친일 청산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며 어느 때 봐도 강도 높은 자긍심으로 단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사소한 소란은 광복회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는 진통일 겁니다. TV조선이 갈라진 광복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광복회원답지 않은 일베와 한몸이 된 그런 소수의 회원이 단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광복회 맞지 않습니다. 어느 때 봐도 강도 있게 단결하여
살아있는 한국